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전북 새만금 지역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가 뉴스에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무더운 더위에 전북 지자체는 부실하기 그지없는 준비 상태에 왜 이게 논란이 그렇게 많은지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사고는 그러니까 전북 정치인들과 그쪽 출신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사고를 쳐놨는데 뒷수습은 삼성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이 또 그 뒷수습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삼성에서는 새만금 잼버리에 무려 대한민국 최고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삼성병원의 베테랑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에어컨이 딸린 화장실까지 여러 개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냈고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정말로 좀 이게 가슴 한켠에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성한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에서는 최근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라며 새만금 잼버리에 신입사원들을 포함해가지고 임직원들을 무려 150명 그 고급 인력들을 잼버리 대회에 자원봉사하러 인력 파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저 사람들이 잼버리 대회에 남은 일주일 동안 그 회사,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일주일 열흘 동안 회사 업무에 매달리면은 저 사람들이 창출해낼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도대체 얼마겠습니까? 그 피해를 그냥 떠안고 삼성이 이렇게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저 150명을 만약에 일반 중소기업에서 인건비 주고 이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열흘 동안 쓴다라고 한다면 그 돈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삼성에서는 해외 학생들에게 어떤 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또 그런 어떤 체험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의 볼륨을 키워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또 회사와 공장, 삼성의 그런 사업장을 견학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거죠.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자, 사실 이 나라가 여러분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이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저질러던 짓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로 부처가 따로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이게 나라 전체가 좀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미안하다니까 이게. 삼성에서는 최근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일하던 그 베테랑 의사들 5명 및 간호사들 그리고 지원 인력 2명을 포함해서 총 11명의 의료진을 현장에 파견했다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리고 행사 참가자의 다수가 청소년인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의료지원단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등 전문 인력들도 포함되었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응급의약품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진료버스, 병원버스도 보내주고 구급차도 모두 풀세트로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어컨이 장착된 간이 화장실 15세트, 그리고 살수차를 무려 7대, 발전기 5대,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마실 수 있도록 시원한 이온 음료와 비타민 음료 같은 것들을 각각 10만 개씩 무려 20만 개의 음료수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보급품 클래스가 여러분들 진짜로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삼성 말고 다른 기업들도 얼음 생수나 음료수 같은 거를 속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원해준 지원 물품만 가지고도 애들이 대회 끝날 때까지 충분히 먹고 마시고도 물량이 남을 겁니다. 자, 삼성의료지원단에서는 참가자들이 건강하게 잼버리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행사가 끝나는 12일까지 끝까지 의료봉사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눈물이 나죠, 정말로. 만약에 개인적으로 삼성병원 레벨의 어떤 전문 의료팀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삼성병원 레벨의 전문 의료팀을 데려다가 대회 기간 내내 이렇게 정당하게 인건비를 주고 의사로 쓴다면은 그 사람들 고용 비용이 도대체 얼마겠습니까? 심지어 삼성에서는 잼버리 운영 인력들의 현장 내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산하 골프장 등을 통해 가지고 다수의 전동 카트와 전기차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건들이 도착을 또 했어요. 직접 거기까지 실어 날라줬습니다. 자, 잼버리 대회 행사장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운영팀들이 쓰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자, 트럭째로 실려오는 그런 삼성의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 비타민 음료 20만 개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거 말고도 트럭이 그러니까 여러 대 더 있겠죠. 지게차로 실어내리고 있습니다. 보급품이 콸콸 흘러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상을 지금 여기서 끊기는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죠? 기승전결이 아쉬워요. 잠깐 한번 중요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어제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바로 일본 잼버리 대회의 모습입니다. 딱 보면은 그냥 사진만 봐도 여러분들 클래스 차이가 느껴지죠? 규모나 장소의 클래스가 느껴질 겁니다. 자, 일본 잼버리 대회는 실제로도 대표적인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사진만 봐도 그 웅장한 구역들과 잘 닦여져 있는 길, 잔디밭, 그리고 또 어떤 잘 만들어진 어떤 나무와 숲들, 풀숲과 공원들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잼버리 대회 이후에도 시민들이 저 장소를 즐겨 찾는 어떤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됐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됐겠죠. 산책하러 일본 주민들이 매일같이 온다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아이들이 놀기에도 참 좋은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딱 보면은 저 건물의 클래스가 여러분들 느껴질 겁니다. 참고로 참 제가 지금 대본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한테 저런 거 건설하라고 맡기면은 얼마나 중간에 돈을 헤쳐먹을지 제가 진짜 상상도 안 갑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어떤 저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딱 보면 지금 이래 잼버리 대회에 지어진 건물들의 클래스가 어마어마하죠. 수많은 학생들이 쾌적한 포장도로 위로 걸어다니면서 캠프 지역을 잔디밭 위를 편안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사진만 봐도 격이 다르다는 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렇게 큰 실내 건물들도 군데군데 여러 개가 있죠. 물론 잼버리 대회의 특성상 물놀이 같은 거, 뭐 야외 활동 프로그램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때로는 학생들이 그늘에서 쉬면서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하고 어떤 실내 학습도 받고 교육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양한 체험을 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은 저런 엄청난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쓴 걸까요? 역시 세계적인 경제 대국답게 뭐 몇 조 원의 돈이라도 쓴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원을 퍼붓고도 개판이 났잖아요. 지금 잼버리 대회가.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잼버리와는 다르게 저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겨우 38억 엔밖에 안 들었습니다. 요즘 엔화가 약세라 가지고 환율이 조금 좋아진 측면은 있습니다만 우리 돈으로 약 350억 원밖에 안 되는 돈으로 그 어마어마한 설비들을 전부 다 만든 거예요. 자, 더욱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그 350억의 비용마저 실제로는 대부분 회수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38억엔 중에서 27억엔 이상이 참가비로 회수가 됐고요. 5억엔은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평소 조성해 놓았던 기금에서 중앙정부가 조금 보조를 해줬고요. 50억도 안 되는 돈이죠. 그리고 또 나머지 6억에는 44개 대기업, 일본의 대기업들이 스폰서로 충당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 히로시마 시에서 사용한 예산은 사실상 0원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돈이 그러니까 안 들었다라고 해요. 공짜로 지자체에서 저 거대한 행사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350억이라는 비용조차 어떻게 보면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야. 웃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돈이라는 게 들어가야 될 곳에 제대로 흘러 들어가기만 한다면 350억이라는 돈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라니까. 350억이면은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돈이에요. 땅값 빼고 여러분들 순수 건축비만 350억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 수백억이면은 지방에 대골 같은 엄청난 규모의 빌딩도 충분히 지어 올릴 수가 있는 돈이라니까. 중간에 해먹는 인간들만 없으면. 근데 전북 지자체는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지난 6년 동안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끌어다가 써놓고도 그 어디에 다 갖다 써버렸냐라는 거예요. 사진 꼬라지, 포장도로 상태, 그 도로 상태 꼬라지 한번 보세요. 선진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고통받는 저 젊은 학생들과 백인 어른 인솔자분들의 저 고통을, 우수에 찬 저 고통과 표정을 한번 보세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평생 한국식 리어카를 한번 끌어본 적이나 있겠습니까? 물도 덜 빠진 습지대 위에 텐트를 쳐야 되니까 플라스틱 팔레트를 가져가가지고 그 위에다가 텐트를 세워라. 저런 사람들이 저런 걸 해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저거 무게도 상당하거든요. 이 웃지 못할 광경의 꼬락서니를 보다가 이런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 볼 때하고 이거 볼 때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국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반성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회초리 맞아야 될 구석들이 대한민국의 천지예요.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일단 똑바로 바라봐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부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돈이 흘러갈 곳으로 똑바로 흘러 들어가기만 한다면 300억이라는 돈도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만으로도 4만 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을 얼마든지 만족시켜 줄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자국민들도 추후에 즐겨 찾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쓰기만 하면은 이렇듯 350억, 400억이라는 돈도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 몇백억이라는 돈만으로도 하늘과 땅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저렇게 써야 되는 거야.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거는. 근데 중앙정부에서 세금 지원 땡겨다가 준비하라는 국제대회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인간들이 대한민국엔 수두룩하죠. 사실상 지들 멋대로 새만금의 다른 인프라 개발을 하려고 부동산 놀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준비하고 그마저도 툭하면 회식비다 뭐다 또 온갖 쓸데없이 인건 무슨 조직 팀장 무슨 조직 이러면서 온갖 비대한 인사 조직만 만들어가지고 지들의 인건비 특별수당으로 돈을 다 타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니까 일본의 10배가 넘는 돈을 써도 항상 이 모양 이 꼬라지 아닙니까? 일본의 10배가 넘는 돈을 써도 항상 이 모양 이 꼬라지 아니냐고 이 나라는. 정치인들 전북 지자체가 민주당 정치인들이 개판을 내놓고 뒷수습은 결국 누가 합니까? 삼성 같은 민간 기업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병원에 맨날 환자들이 미어 터지는데 그 와중에 그 귀중한 고급 인력들을 쪼개가지고 국내 최고급의 인력 그런 베테랑 의사와 간호사들을 현장에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의사들만 보냈습니까? 이것도 감지덕지고 절을 10번을 해야 되는 일인데 20만 개가 넘는 음료수를 트럭에 실어가지고 보내주고 얼음물도 보내주고 에어컨 딸린 화장실도 수십 개 보내주고 전기자동차도 수십 대 보내주고 에어컨 휴식 버스도 보내주고 병원 버스에 의료 물품까지 전부 다 삼성 돈으로 해주고 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이런 일을 한 번만 했을까? 수백 번을 해왔다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우파 성향의 어르신들이 정치 뉴스를 보다가 뜬금없이 삼성 불쌍하다 미안해 하시는 그게 그러니까 뜬금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양심과 염치가 있는 거야. 단순히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재벌과 기득권들을 자발적으로 옹호한다고요? 아니죠. 그건 배은망덕한 대한민국 민주당과 좌파 애들만 그렇고 대한민국의 우파 어르신들은 자기들이 10원 한 장 삼성에 받아먹은 거 없었어도 저런 거에 감사함을 표시할 줄 아는 염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라는 거야.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나라에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세금을 얼마를 뜯겼습니까? 이재용 회장은 지금 아버지였던 그 선대 이건희 회장이 남겼던 2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유산에서 세금을 12조가 넘게 뜯겼습니다. 저거 여러분들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저런 거 당하면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 같으면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주식 저 와중에도 어떻습니까? 세금을 60% 아버지가 남겨준 전재산에서 60% 넘게 세금 뜯기면서도 삼성 주식 지분은 지켜야 되죠. 경영권은 방어해야 기술 유출을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합니까? 현금이 없어가지고 아시아 최대 규모 기업의 재벌 오너가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수천억 원이 넘는 대출을 빌리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를 그러니까 폭넓게 알아야 이 모든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보이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인다니까. 참고로 이건희 회장이 평생 동안 모아왔던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국립박물관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죠. 그 컬렉션들. 이건희 회장이 평생 동안 모아왔던 그 국보급, 보물급이라고 평가받는 미술품 컬렉션들.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수집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1조 원치는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소장 가치가 올라서 3조 4조 원이 넘어가거나 몇몇 작품들은 사실상 가격 추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죠. 부르는 게 돈이니까. 자, 근데 이 수많은 3, 4조의 국보급 미술품들을 이재용 회장은 당연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애지중지하던 물건이면은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저 3조, 4조의 어떤 시가가 넘어가는 국보급 미술품도 이재용 회장은 싹 다 기부라는 명목으로 뜯겼습니다. 아버지가 쓰다듬던 물건과 도자기가 있으면은 나도 한 번씩 그거 구경하고 싶지 않을까? 근데 이거 전부 다 뜯겼다니까? 세금 12조하고는 별개로.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서울에 길 가던 시민들이 길 걸어가다가 삼성한테 미안하다고 삼성 본사 앞에다가 지나갈 때 절을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은 삼성 본사 방향으로 매일 절하면서 살아야죠. 이런 말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 흥청망청 수천억을 써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저지르고 해먹는 배를 두드리는 인간들 따로 있는 반면에 결국 이만큼 세금을 뜯기면서도 삼성이 또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회사 직원들 수백 명씩 보내줘가지고 국제대회의 평판, 대한민국의 평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비로 케어를 해주고 있는 이 환경, 이 현실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미안하면서도 동시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부디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제발 권리인 줄 아는 그 빌어먹을 습성 말고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주면 거기에 미안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부디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간절하게 희망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어려운 국민 근성이죠.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거. 자, 아울러 이 잼버리 대회 문제에서 조사하고 따질 거는 확실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하고 또 대충대충 넘어가 버리고 한 달, 두 달 뒤에 이게 잊혀지게 된다면 솔직히 그거는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